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가수 박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미 씨가 직접 해외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은 부동산 고수 박미의 40년 내공이 담긴 실전 투자 지침서라고 합니다. 중앙북스에서 2019년 5월에 나온 아주 몇 개월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해외 투자라는 점이 좀 중요했고요. 조금 특이했고요. 국내도 물론 해봤지만 해외로 다니면서 글로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어떤 노하우가 담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필요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내가 처음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어쩌면 천성이 부동산 투자라는 분야에 적합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라고 적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릴 때 이야기부터 쭉 나오는데요. 본인의 어떤 직접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단숨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 권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내용들이 빼곡히 쓰여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진 같은 거는 별로 없고 거의 글자로 많이 이렇게 구성된 그런 책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글로벌 투자에서는 처음 접하는 이야기라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LA 부자들은 서울 부자보다 저렴한 집에서 많이 산다고 합니다. 결코 부자라고 해서 좋은 집, 넓은 집, 큰 집에서 사는 그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대조적인 것 같아서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자, 다시 박미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나는 어릴 때부터 늘 새로운 곳에 가면 구석구석을 혼자 돌아다니고 또 찾아다니고 경험한 적 없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네요. 여행가사처럼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쇼핑을 하고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낯선 땅에서 생활할 때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흥미가 앞섰다. 새로운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온몸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다. 그렇게 내가 살 집을 찾고 내 사업을 일구기 위해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미국의 뉴욕, LA, 마이애미, 하와이, 캐나다의 밴쿠버, 토론토, 퀘벡 등을 정말 말 그대로 쉼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전문가의 말보다 일단 내가 먼저 직접 현장에 가서 정보를 얻은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디서든 전문가들의 말은 참고만 할 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가? 내 인생은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만의 확고한 투자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적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하는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질 일도 많이 없고 정확한 투자일 거라고 생각은 다 하죠. 누구나 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초보자 투자자들에게 해외 투자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는 한국 집값과 미국 집값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위치의 집들은 내가 뉴욕을 떠나 LA에서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던 당시 LA 마리나 델레이의 집값과 한국 서울의 집값을 비교해보고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자, 베니스 비치, 마리나 델레이 등 산타모니카 인근은 부호들의 아지트로 유명하다. 세계 최고의 휴양지가 세계 부호들의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부천의 집값이 한국의 집값에 비해 싸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싸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 집값보다. 한국에는 좀 많이 집값이 비싸게 형성되었다고 하죠. 지금은 시세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바다 위에 띄워진 요트를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가진 집이 $200만, 약 22억 정도이다.
서울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서울에서 비슷한 환경을 갖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빌라들은 어느 동네라고 콕 집어 말하지 않아도 대략 40억에서 80억, 뭐 100억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 두세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하네요. 200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어떤 트럼프 플레이스도 비슷한 경우였다. 센트럴파크 서쪽 허드슨강을 끼고 있는 트럼프 플레이스는 돈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건물 가운데 하나다. 우선 주변이 환경이 완벽하다고 합니다. 휴식 공간과 교육 공간, 문화 공간 등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네요. 나는 허드슨강이 내려다 보이는 로열층을 32만 달러에 매입했다. 만약 로열층이 아닌 저층을 선택했다면 28만 달러에 매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로열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100만에서 130만 달러 정도 할 것이라고 하네요. 하나로 약 11억에서 1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는 3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때는 한 3억이나 4억에 샀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서울에서는 이 가격으로 이처럼 완벽한 매물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부동산 시세가 이만큼 터무니없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고 하네요. 자, 직접 해외를 뛰며 쌓은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국내에 날고 뛴다 하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이미 차고 넘친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다 할 전문가가 없다. 아마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투자자 중 나보다 많이 해외를 돌아다니며 실제로 투자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내가 지금껏 만나본 많은 전문가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 아닌 남의 이야기를 가져다 자신의 노하우인 것처럼 포장해 이야기를 했다. 실제적인 기술을 알려주기보다 남의 말을 포장하는 기술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네요. 만약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면 일단 이 책을 듣고 이에 합당한 자격증을 따는 것이 더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자격증보다도 더 확실한 돈 주고 살 수 없는 현장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저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직접 세계를 누비며 경험해온 시간이 벌써 반백년에 가까워진다. 그동안 때로는 운때가 좋아 큰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지만 때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투자에 애를 먹기도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늘 재미있다. 그저 정보만 받아오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현장 답사의 시간만큼 내게 의미 있는 시간도 없다.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말이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발로 직접 뛰며 두 눈으로 목격하고 또 실제로 투자한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나의 이야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 정권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국내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에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규제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국내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환경이 아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릴 적기가 온 것이다. 강남 부자들도 지금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시야를 확대하고 생각의 범주도 좀 더 넓혀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다. 예전에는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외국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과 규제가 따라 번거로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는 규제 면에서도 꽤 많이 완화되고 부동산 투자 환경도 편해졌다. 물론 자금의 출처는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 구입가에 대한 한도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산 후 국내로 귀국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해외에 집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무비자로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정비 서류 제출이나 송금 절차도 과거보다 훨씬 간편해졌다. 부동산도 이제 글로벌 시대가 왔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큰 기회의 시장이 열린 것이다. 무엇보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얄팍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바로 해외 부동산 투자다. 실시간 SNS로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해외 부동산도 투자도 마음만 먹으면 시작하는데 어려울 이유가 없다. 돈 되는 곳에 가장 먼저 손을 뻗는 재벌들은 물론 수많은 연예인, 정치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해 생각과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해외에 집을 소유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필요에 의해서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해외 유학이나 비즈니스 이민 취업을 위해 해외에서 당장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맞닥뜨린다면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된다. 그리고 비싼 렌트비를 내는 것보다 집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한 투자가 바로 자산 정식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쭉 보다 보면 꾸준한 임대 수익에 더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국내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없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해외 부동산 투자는 이 시대에 걸맞는 최적의 투자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가령 자식의 유학을 위해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모나 사업가들은 환율에 민감하다. 해외 부동산의 임대 수익으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인 달러 투자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자, 미국을 비롯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중요 도시를 보면 대부분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투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어 생각보다 쉽게 현장에 대한 정보, 매물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또 최근 K-팝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많은 세계인들이 상대로 2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큰 메리트가 되고 있다. 내가 뉴욕에서 주얼리숍을 운영할 때에도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중동, 남미, 유럽 등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도 한국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풍부하다. 나 또한 부동산을 미국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전 세계의 공용 화폐인 달러를 쓰는 미국인 만큼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비즈니스를 성사시킬 때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해외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매력 요인을 고려할 때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관심만 있다면 무조건 도전하고 시도해 볼 만한 분야라고 합니다. 다주택 소유에 따르는 세금 문제나 규제들이 늘 변수로 작용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더욱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합니다. 다주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를 하고 있다는 굴레를 씌워버리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가령 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실버 세대들이 노후 대책용 임대 수익을 위해 대출을 받아 두세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차익 목적이 아닌 단순히 휴양을 할 수 있는 별장의 개념으로 소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만 봐도 지방의 한적한 곳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형성된 전원주택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에도 도심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지역도 도심과의 가격 편차가 한국만큼 심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작은 규모의 집이라도 최소한 한 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거나 임대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미국 등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할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사업을 할지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고정임대소득 3%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고정임대소득을 확보한 상태라면 달러 환율이 유리한 곳을 찾아 새로운 부동산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를 따지기 전에 자신이 벌어들이고 있는 달러를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먼저 정하라. 목적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막연함과 불안감을 떨치고 훨씬 자신감 있게 투자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가장 글로벌한 투자처 미국은 왜 기회의 땅인가? 미국은 왜 투자를 하기 좋은 최적의 나라인가? 무엇보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모델로 하는 것과 미국을 모델로 하는 것은 규모면이나 방식면에서 천지 차이다. 우선 미국은 달러라는 세계 공통의 기축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다. 달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점도 함께 누린다. 운이 좋다면 환차익이라는 부가적인 이득도 확보할 수 있다. 뉴욕 맨해튼을 떠올려보라. 수많은 영화와 미드에서 맨해튼은 늘 사람들에게 희망과 흥분, 기회와 사랑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다. 맨해튼은 세계 비즈니스의 메카로 달러를 벌어들이기에 충분한 기회를 주는 도시다. 맨해튼은 잠을 자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이며 금융, 무역, 문화, 관광, 산업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만큼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높은 희망과 기회의 땅이다 라고 하네요. 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거래 절차가 훨씬 확실하다. 제도적인 장치도 잘 마련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다. 심지어 거래를 마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씩 준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씩 준다는 것을 여기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도 적다. 만약 발생하더라도 거래 진행, 분쟁 해결 등 관련 일은 전부 변호사가 처리한다. 대신 평균적으로 거래를 완료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불하면 보통 거래가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위험도 높고 사고 발생도 높다라고 하네요. 반면 미국의 변호사들은 계약금을 낸 후에도 끊임없이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의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체크도 하고 부동산에 건재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세금이나 벌금 등 미납 요금은 없는지 법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끝까지 확인하고 양자 간에 의견이 없는 거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